결혼한 지 40년인데 단 한 번도 남편과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이 말에 놀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 곁에 누군가도 이런 침묵 속에서 울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해두시면 오늘 하루 더욱 행운이 넘치는 하루 되실 거예요. 아침 공기가 쌀쌀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대신 무거운 공기가 집안 가득 내려앉은 어느 평범한 날. 하지만 한미정 씨의 하루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점점 흐릿해져가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그 손길은 익숙했지만 점점 기계적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솥 뚜껑을 여는 순간 스팀이 얼굴에 닿으며 뜨거운 숨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푸고 반찬을 꺼내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여보, 밥 됐어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거실 소파에 등을 파묻고 있던 남편 이대성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뭘 그리 늦게 해? 아침밥 하나 제대로 못 맞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목을 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32분 어김없이 정시에 밥을 차렸는데도 대성 씨의 입에서는 불만뿐이었습니다. 대성 씨는 몸을 일으키며 슬리퍼를 질질 끌고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자면 무심하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깔보듯 말했습니다. 어디 보자, 또 어제 먹던 반찬 그대로냐? 당신은 도대체 뭐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야? 그녀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어제 김치 아직 괜찮아서요. 멸치볶음은 새로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새로 했다고? 에이, 이게 뭐가 새 거야. 색만 봐도 며칠 된 거잖아 내가. 말 안 하면 대충 해먹일 생각이지?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살짝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장 봐서 반찬 다시 할게요. 대성 씨는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란 사람은 살림도 말도 센스도 다 꽝이야. 진짜 내가 다른 사람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 한마디에 미정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은 곧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응하면 더 지치고 더 상처받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밥을 떴고 다시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무겁게 흘렀습니다. 그녀의 젓가락은 밥 위에서만 맴돌았고 남편은 자기 밥을 먹으며 TV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식탁 옆 리모컨을 손에 들자마자 그는 또 툴툴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내가 여기 두라고 했어? 당신은 대체 머리에 든 게 뭐가 있어? 뭐 하나 내 말대로 해본 적이 있나?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무심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리모컨을 식탁에 탁 하고 내려쳤습니다. 소리가 방 안을 쩌렁하게 울렸고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움찔하며 밥그릇을 놓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사과는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못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빨리 끝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성 씨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의자를 밀치듯 뒤로 물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소파로 가서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치며 말했다. 나가서
뭐 좀 해. 멍하니 있지 말고 진짜. 당신은 내가 보기에 답답해서 못 살겠어. 그녀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들으며 빈 밥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물에 손을 담근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 그 표정, 그 눈빛 40년 가까이 봐왔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봄 기운이 감돌았고 철쭉이 피기 시작한 단지 화단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은 그녀의 얼굴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두운 방 안처럼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달싹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부인이라기보다 그냥 이 집의 가정부 같은 존재로 살고 있네요.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한 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에서 나는 사람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창밖에는 초봄의 햇살이 차분히 깔려 있었습니다. 도심 아파트 단지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고 미정씨 거실 커튼 틈으로 그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외국에 나가 있는지 오래였고 남편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은근히 아니,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라도 생일 축하의 한 마디라도 내가 너무 바라는 걸까?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으며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옆엔 미역이 물에 불어 터질 만큼 담겨 있었고 냄비 위에서는 보글보글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무심하게라도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여야 한다는 습관 그마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날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국 끓였어요. 곧 점심 먹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남편 대성 씨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늘 그랬듯 무심했고 눈은 화면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응, 알았어. 단 한마디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딘가 섭섭한 기분이 가슴 한가운데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찬을 하나하나 꺼내 접시에 담으며 애써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숟가락질 소리만 방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 조금 더 짜게 끓일 걸 그랬네요. 괜찮으세요? 그러자 대성 씨는 국을 한 숟가락 뜬 뒤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국이 왜 이래? 싱겁잖아. 간은 봤어? 그 말에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등에 핏줄이 돋아났고 입술이 말없이 굳어졌습니다. 아, 미안해요. 다시 끓일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리는 동안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냄비 앞에 섰습니다. 국을 끓이는 손길이 느려졌고 불 앞에 서서 그녀는 멍하니 국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걸린 달력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펜으로 그려둔 작은 동그라미 내 생일 잊힌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세상에서 지워진 하루였습니다. 그녀는 냄비를 끄고 조용히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벤치 위에는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준 적이 있었던가요? 그 말에 스스로가 놀란 듯 그녀는 입술을 닫았습니다.
눈동자엔 이내 물기가 맺혔고 고개를 살짝 떨구었습니다. 허전함이 온몸을 타고 내려오며 그녀를 침묵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해가 기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러 근처 마트를 들렀습니다. 하지만 매대 앞에 서자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이걸 왜 사야 하지? 나를 축하해 줄 사람도 없는데 이건 그냥 초라한 자기 위안 아닐까? 결국 그녀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소파에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커튼을 닫고 조용히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협탁 위엔 손때가 바랜 가족사진 한 장 웃고 있는 젊은 미정 씨와 무뚝뚝하지만 어색하지 않게 웃는 대성 씨의 얼굴.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땐 그래도 나를 조금은 사랑했었겠죠. 그 말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대성 씨는 여전히 무표정한 미소만 머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불을 덮은 채 그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 위의 미세한 균열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서 이런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은 원래 사랑이라는 감정을 몰랐던 걸까?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그녀는 옆자리의 빈 기운을 느꼈습니다. 같은 침대, 다른 세계. 그것이 그녀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어. 적어도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내가 써야 해. 그녀는 그 생각을 품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선 바람이 스르륵 불어와 커튼을 살짝 들추었고 그 아래로 아주 작고 따뜻한 빛 한 줄기가 그녀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잘했어라고 말해주는 듯한 그날도 조용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는 떴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미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어머니를 뵙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발걸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걸 보며 느꼈던 공포, 그리고 그 옆에 무심히 앉아 있는 남편 대성 씨의 무관심한 눈빛. 나도 언젠간 이렇게 조용히 사라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자신을 향해 말하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여느 때처럼 적막했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휠체어 소리, 약 냄새, 그리고 희미한 음악 소리.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복도 끝, 어머니 병실역. 작은 휴게실에서 낯선 기타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맑고 부드럽고 그리고 어딘가 아련한 감정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회색 조끼를 입고 기타를 품에 안은 채 눈을 감고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사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붙잡는 듯한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노래가 끝났고 그가 고개를 들며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조용히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직원분이신가요? 네, 저는 이 병원에서 음악 치료를 하고 있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작은 음악회를 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사람 앞에 서 있자니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는 듯 했습니다. 가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지치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음악이라도 하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괜찮으셨나요? 지금 그 노래.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건 노래가 좋았다기보다 지금 선생님 마음이 꽤 지쳐 있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을 들킨 듯한 기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무심코 그녀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감정이 좀 요즘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정우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웃었습니다. 죄송하실 이유 없어요. 힘들 땐 울어도 되는 거고, 지쳤을 땐 쉬어도 되는 거니까요. 그 말에 미정 씨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누군가, 그것도 낯선 남자가 이렇게 다정한 말을 건넨 것이 얼마 만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어머니 병실에서 나와 다시 그 휴게실을 지나가며 살짝 눈길을 돌렸습니다. 정우 씨는 어르신들과 함께 손뼉을 치며 리듬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네. 그녀는 조용히 중얼이며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무언가 시작된다는 느낌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 기타,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다친 마음 어딘가에 아주 작은 틈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병원을 찾은 그녀는 휴게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인사라도 해볼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우 씨가 미소 지으며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오셨어요? 미정 선생님, 제 이름 기억하세요? 그럼요.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는 순간 저는 그 이름을 꼭 기억해요. 그녀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리도 담담하게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말들을 하는 걸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이상하게 제 마음이 더 무겁네요. 그럴 땐 정우 씨는 기타를 들었습니다. 음악 하나 듣고 가세요. 가끔 말보다 노래가 위로가 되니까요. 그는 기타를 조율하고 짧은 전주를 튕긴 후 천천히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떨어진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드네요. 정우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음에도 힘들 때 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 한마디는 지금껏 그녀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게요. 그 말만으로도 그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요양병원 5층 작은 옥상 정원 화단 사이로 비스듬히 드리운 봄 햇살이 조용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지 않았고 공기는 따스했습니다. 한미정 씨는 낮게 솟은 벤치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컵, 안에는 자판기에서 뽑은 연한 밀크커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병원 외벽 너머를 향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안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의 상태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계셨고 말을 붙여도 반응이 적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미래의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요히 그리고
깊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자주 뵙네요. 고개를 돌리니 박정우 씨가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휴대용 스피커와 기타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벤치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누구든 한 명쯤은 말없는 사람 옆에 앉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정 씨는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 상태보다 제 마음이 더 심란할 때가 많아서요. 그럴 땐 여기 앉아 있으면 나 혼자인 것 같지 않아서요. 정우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조용한 공간은 마음속에 감춰둔 소리를 꺼내주죠. 그 말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내 안의 울음을 먼저 알아챈다는 건 어쩌면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울림이었습니다. 혹시 음악 한 곡 들어보시겠어요? 정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지금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기타를 꺼내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익숙했고 조율 중에도 그의 표정은 참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그 손끝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는 왜 음악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는 기타줄을 마지막으로 튕긴 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노래를 좋아했어요. 병원에 오래 있었는데 말보다 노래를 들려주는 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곁에서 음악만 틀었어요.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상실감과 다정함이 동시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혼자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내드렸어요. 벌써 4년 됐네요. 말끝이 가라앉았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타 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소절은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잔잔하게 울리는 선율은 그녀의 가슴속을 천천히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을 따라 흘러가 보았습니다. 그 노래가 끝났을 무렵 그녀는 눈을 떴고 볼에는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또 저도 모르게 그녀는 커피컵을 내려놓으며 얼른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사람은 감정이 있어서 울 수 있는 존재니까요. 그 말에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엔 수십 년 쌓인 아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정이란 걸 숨기며 살았어요. 남편은 제가 울면 짜증냈고 속상하다고 말하면 그걸로 왜 우냐고 했어요. 정우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무서워졌어요. 내가 감정을 느끼면 괜히 불편해질까봐.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손끝으로 줄을 가볍게 툭 쳤습니다. 미정 선생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순간이 뭔지 아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감정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 누가 나한테 다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요. 그 말에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무언가 울컥 솟구쳐 올랐지만 목 끝에서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네요.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날이란 게 참 생소하면서도 고맙네요.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 제가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오늘 저도 참 따뜻했거든요. 그들은 옥상 정원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하늘은 천천히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더라도 그저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 씨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엔 아주 작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아직 누군가랑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비가 오기 시작한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들이 마치 마음속 응어리를 닮은 듯 한미정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접은 손 편지 한 장과 작은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정우 씨가 요양병원 음악실에서 그녀에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당신 편이 되어 드릴게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그 글귀는 그녀의 가슴속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게 뭐야? 남편 이대성 씨의 낮고 날 선 목소리가 거실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녀가 놀라 뒤돌아보자 남편은 그녀의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정우 씨와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문자는 그저 안부 정도였지만 이대성 씨의 눈엔 전혀 다르게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요양병원 간다더니 남자랑 이런 문자를 하고 있었어? 그녀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그냥 병원 선생님이에요. 어머니 치료 도와주시고 조심스럽게 지내는 분이에요. 하지만 대성 씨는 웃음을 내뱉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심스럽게 지내는 사람? 이게 조심스러운 거냐? 오늘도 당신 편이라고 적은 이게 그의 손에는 그녀의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고 그는 그걸 머리 위로 휘두르며 고함쳤습니다.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런 짓을 해? 창피하지도 않아? 당신이 뭘 얼마나 부족해서 남자한테 기대고 다녀.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 먹여 살리고 옷 입혀주니까 이제는 남자까지 만나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요양병원 간다더니 연애하러 갔나 보지?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감정이 그 순간 문득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당신은 제 삶에 단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보셨나요?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고 그녀는 거침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당신 입만 맞추려고, 당신 눈치 보며 살아온 4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저한테 미정아, 힘들지 않았냐고 물은 적 없었어요. 침묵 그 집에선 낯선 공백이었습니다. 대성 씨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간 건 당신이 피한 그 책임을 제가 혼자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치매 판정받고 나서도 당신은 방 안에서 단 한 번도 함께 가지 않았잖아요. 그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저한테 어떤 관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이에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묻고 들어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대성 씨는 입을 꾹 다문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자존심이 무너지는 당황과 억울함,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만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보다 그 사람이 더 사람다웠다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정적이 편안했습니다. 수십 년을 눌러왔던 침묵이 깨지고 처음으로 나의 목소리를 낸 미정 씨는 지금껏 없던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생각 좀 정리하고 오고 싶어서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는 순간 대성 씨는 여전히 감정이 격해 있으면서도 넋간 게 뭐라겠냐 싶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잔잔히 내리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병원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그 촉촉한 흐름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아야 합니다. 며칠 뒤 요양병원 복도 끝 창가 그곳에 서 있는 한미정 씨. 뒷모습은 한층 더 여위어 보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병원 복도는 그 특유의 희미한 소독약 냄새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따뜻한 커피가 담긴 종이컵이 들려 있었지만 입술은 한 모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커피 향은 어제와 같았고 풍경도 변한 게 없었지만 오늘의 그녀는 어제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안에 무겁게 가라앉은 감정, 그건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과연 괜찮은 걸까? 며칠 전 남편에게 들켜버린 문자, 그의 거친 말투, 의심, 가득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 요양병원 간다더니 남자랑 정이 들었다고? 너 나이 먹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날의 말들은 미정 씨의 심장 어딘가를 정확히 찔러버렸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죄책감이 갑자기 표면 위로 튀어나와 그녀를 집어삼키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박정우 씨를 피했습니다. 문자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고 병원에 오더라도 일부러 그가 없는 시간대에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가 먼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미정 선생님, 요즘 어머니 병실에 오셔도 저랑은 눈도 안 마주치시네요. 그녀는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아, 그게 죄송해요.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정우 씨는 그녀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를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커피 제가 저번에 추천해 드린 거죠? 진하게 말고 은은하게, 조금 달게 그렇게 마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녀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우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물었습니다. 왜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쉰 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지금은 죄처럼 느껴져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따뜻함을 억지로 얻는 느낌이 들어요. 정우 씨는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정 선생님, 우리가 나누던 이야기, 우리가 웃던 시간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나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겁나요.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다가가는 것도, 그 다정함에 익숙해지는 것도 너무 무서워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이해해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고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걸 알아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 아주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곁에 있는 걸 나쁘다고 느끼는 건 그 누군가에겐 조금 슬픈 일이기도 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멀어지려는 거예요. 이런 제 감정이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무서워요. 정우 씨는 그녀의 손에서 커피를 받아들고 조용히 그녀 손등을 덮었습니다. 짐이라고요? 사람이 누군가를 걱정하고 응원하고 손을 내미는 일이 짐이 되면 세상에 누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말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다문 채 눈물만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늘 그림자처럼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말에 정우 씨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등을 조용히 감싸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어머니께 인사드려야 해서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정우 씨의 눈엔 떠나는 사람을 잡을 수 없는 아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정우 씨의 마지막 손길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애틋했던 그 감촉이 아직도 손등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잃어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 대신 베개 밑으로 눈물만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릴 만큼 한미정 씨는 마치 낯선 공간에 갇힌 듯한 기분으로 남편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절대 손대지 않았을 서랍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어두운 통화, 식탁 위에 놓인 이상한 명세서 한 장 뭔가 뒤가 구린 느낌이 자꾸 걸려서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 싶지 않아요. 서랍을 열자마자 정갈이 정리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인 보관용 처음 보는 필체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 초안, 단독명의 재산 이관 계획서, 미정 씨 정신질환 경력에 대한 진술서. 사본 이게 뭐죠?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단 한 줄의 글자가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최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재산 관리 및 법률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호 목적상 모든 자산을 제 명의로 일시 귀속 중입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서에서 그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푸꾸옥 여행 예약 영수증 상대 이름은 다른 여자. 베트남 투자용 부동산 공동명의 이대성 마이너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법적으로 재산까지 모두 빼돌리며 자신을 무능하고 불안정한 아내로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미쳐서 가만히 있었던 거네요. 눈동자가 흔들렸고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서서히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철컥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나왔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랍 속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펼쳐두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그 문서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거 왜 봤어?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신질환자라고요? 남편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법적 포장, 명분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고, 여보 진짜 그런 의미는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정적처럼 그녀의 눈빛은 잔잔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당신이 날 버린 거예요. 당신이 먼저 우리 가정을 죽인 겁니다. 그녀는 문서를 하나하나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40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당신 옆에 있었던 그 여자가 가만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요. 남편은 겁에 질린 얼굴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그냥 조용히 협의하고 재산 조금 나눠줄게. 원하는 거 말만 해. 그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원하는 거요? 좋아요. 당신 인생 내가 원해요. 이제부터 제가 그걸 부수는 데 쓰겠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어플을 켰습니다. 이 집 모든 문서, 당신 발언, 당신 통장 지금 이 순간부터 증거예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넘길 거예요. 남편은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죠, 미쳤죠. 그래서 당신이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이제 진짜 무서운 사람은 제가 될 겁니다. 그날 밤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좀 늦게 깨어났어. 근데 이제는 더는 무너질 일 없을 거야. 전화 너머로 딸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는 다시 살아갈 준비 중이야. 진짜 내 이름으로. 그날 봄비가 참 유난했습니다. 가늘지만 끊이지 않고 내리는 빗줄기처럼 한미정 씨의 마음도 멈추지 않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는 이내 조심스럽게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화장품 케이스 뚜껑을 여는 손끝이 이상하리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지. 입꼬리에 살짝 립스틱을 얹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화장은 아주 연했지만 그녀는 마치 자신을 소개하듯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 오래된 골목 안에 작은 찻집 박정우 씨가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나무 향이 가득한 공간,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한 홍차 한 잔이 식어갈 무렵 문이 열리며 정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수수한 셔츠에 깔끔한 외투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는 조금 긴장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셨네요. 날씨가 좀 흐리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근데 희한하게 제 마음은 오히려 맑아지는 것 같아요. 정우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전 사실 오늘이 조금 걱정됐거든요. 왜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거리 두자고 했을 때 그게 마지막이 될까 봐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홍차 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맞아요. 그땐 저도 저를 못 믿겠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오래 외로우면 누가 손을 내밀어도 그게 칼처럼 느껴지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맞아요. 그게 꼭 저였어요.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손 내밀었을 때 제가 괜히 그 손을 잡으면 그 손마저 사라질까 무서웠어요.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가 유리에 비친 그들의 표정은 과거보다 한층 더 조심스럽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들어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를 붙잡고 싶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확연히 놀란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전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너질 때마다 말없이 들어주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미소로 대답해주는 사람. 살면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녀는 손끝을 조심스레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손을 잡아보려고 왔어요.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천천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도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죠? 정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다니요. 사랑은 누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마음을 열었는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이제 나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정우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한미정이라는 사람이 그 누구의 아내, 어머니, 딸이 아니라 그냥 한미정으로 살아가는 거, 그걸 응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더 좋고요. 그날 찻집을 나와 두 사람은 조용히 빗속을 걸었습니다. 우산을 함께 쓰며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너무 오래 누군가의 옆모습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거려. 이제는 같이 걸을 사람이 생겼네요. 그녀의 얼굴엔 오래간만에 살아 있는 사람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비가 올 듯 말 듯한 흐린 공기가 창밖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미정 씨는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손놀림엔 어딘지 모를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고 국자에 국을 한 숟가락 떠보던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내야죠. 이제는 식탁 위엔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국, 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놓인 하얀 서류 봉투 하나. 곧이어 이대성 씨가 거실에서 슬리퍼를 질질 끌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문을 던져놓고 앉으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늦게 차려? 미정 씨는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국을 퍼 그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가? 당신 생일? 결혼기념일? 그딴 거 다 지난 거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얀 봉투를 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성 씨는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혼 합의서, 명예 변경 동의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 그는 멍하니 서류를 읽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야? 미정 씨는 그제야 천천히 웃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눌러왔던 감정을 벗어낸 사람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저를 위해 사는 날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격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당신 명의는 하나도 없잖아. 이 집도 통장도 다 내. 이름이야 뭘로 날 쫓아내겠다는 건데. 그녀는 조용히 식탁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USB 하나와 봉투 2개를 꺼내 그의 앞에 툭 놓았습니다. 이 안에 지난 10년간 당신 명의로 된 모든 불법 이중 거래 내역이 있어요. 세금 회피, 부동산 명예 쪼개기, 차명 통장 다 제가 정리해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봉투는요. 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역, 호텔 영수증, 사진 필요하시면 공개하세요. 세무서든 이혼. 재판장이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턱에 걸린 듯. 말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다 모았다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날 지우려 한 그날부터요. 어차피 버림받을 거라면 한 번쯤은 날 위해 싸워보고 싶었어요. 대성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오해야.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잠깐 외로워서. 사업도 힘들고 당신은 나한테 너무 냉정했고. 그녀는 그의 말을 뚝 끊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외로워서가 아니라 날 당연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요, 당신한테 잘해주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그걸 바닥으로 착각했죠. 언제든 밟아도 되는 존재로요. 잠시 후 그녀는 식탁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하죠. 그게 그나마 당신에게 남은 마지막 체면이니까요. 내가 그마저도 뺏을 수도 있거든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자신 앞에 펼쳐진 이혼 서류와 USB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용히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멈췄고 구름 너머로 드문드문 푸른 하늘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햇살이 환하게 비추는 아침 거짓말처럼 공기가 맑고 청명했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한 작은 음악 카페 아직 문이 열리기 전 가게 안에는 은은한 커피 향과 햇살이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미정 씨는 조용히 기타를 닦고 있었습니다. 손끝엔 떨림이 없었고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이 작은 카페는 요양병원 봉사활동 이후 정우 씨와 함께 시작한 음악 위로 프로그램의 공간이었습니다. 주 1회 지역 어르신과 가족들이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고 사연을 나누고 음악을 들으며 가슴속 묵은 감정을 툭툭 꺼내놓는 시간. 그리고 오늘은 그녀가 처음으로 무대 위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미정 씨, 준비되셨어요? 정우 씨가 기타줄을 맞추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긴장 안 되세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금요. 근데 이건 좋은 긴장이에요. 정우는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미정 씨가 주인공이니까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신 커피는 익숙한 향이었지만 오늘은 그 향기조차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내 이름으로 박수받는 순간이 오다니.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하나둘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만난 환자 가족들, 동네 할머니들, 그리고 뜻밖에도 멀리서 딸 수연이까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수연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이런 날은 꼭 봐야죠. 엄마가 처음으로 자기 삶을 부르짖는 날인데요.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박정우 씨가 무대에 올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한 분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 처음으로 용기 내는 날이니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한미정 씨입니다. 순간 카페 안에 따뜻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미정입니다. 올해 63살이고요. 이제야 제 인생을 처음으로 제 손에 쥐고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만 살아왔어요. 한미정이라는 이름은 어느 순간부터 서류에만 남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나로 살았던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나? 하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주 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그럴 수 있어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답게 살 수 있어요. 그녀는 기타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가사 하나하나가 그녀가 지나온 시간과 겹쳐졌습니다. 외면당했던 식탁 위에서 무시당한 생일 케이크 없는 날, 요양병원 복도에서 울었던 날, 그리고 손을 내밀었던 그 사람의 온기까지 모든 감정이 목소리와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하지만 강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멋있어요. 정우 씨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당신을 본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도 내가 나인 것 같아요. 공연이 끝난 뒤 카페 밖으로 나온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초여름의 하늘은 청명했고 구름 한 점 없는 그 파란빛 아래서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사랑할 거예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요. 그 말은 혼잣말 같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자신 안에 갇혀있던 그 아이에게 해주는 약속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만 불렸던 이름이 이제야 비로소 한미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늦었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부터가 당신만의 첫 장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마지막에 등장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당신의 시작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정 씨의 사연에 공감하시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